딱 들어오자마자 습한 냄새가 확 났어요. 싹 봤더니 여기에 아주 이쁜 고드름 형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금 새고 있는 거죠. 실제 투자금은 1억 2,500만 원 빼기 보증금 1억 4천만 원 하니까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피 1,500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월세 380만 원을 받으면서 약 4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에 물건 나온 게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경매가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2월 달에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패딩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반팔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렸는데 오늘 또 왜 왔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6월 29일 날 최초에 나왔습니다. 변경이 한 번 됐어요. 그리고 나서 24년도 12월 19일 날 나왔고 유찰이 한 번 됐죠. 그리고 25년도 2월 6일 날 8억 3,800만 원 시작을 했는데 변경. 그리고 2월 13일 날 변경, 5월 29일 날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9월 11일 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촬영을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조사한 내역이랑 지금 조사한 내역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월세 임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문을 했고요. 이건 이제 또 시세가 또 올라간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월평동 쪽에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으시고 임대를 맞추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임대를 다 맞추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로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실제로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더 높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전 강역시 서구 월평동 318번지고요.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일단 1층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하나 있는데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근린 다중주택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약 64평, 건물 면적은 119평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2억 정도인데 한 번 유찰돼서 8억 4천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물건의 사건 번호가 23타경입니다. 23타경이라는 거는 23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23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년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감정을 한 물건이다 보니까 이 감정 가액보다 저는 시세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 검색하셨을 때 이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고 시세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감정가는 시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가는 감정가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세는 시세대로 별도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외관부터 내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G타운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물 이름도 멋있어요. G타운. 멋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좀 신축이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20년도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건이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거의 대부분 다중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는 대부분 어려워서 우리 물건만 주차가 안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물건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 엘리베이터 하고 싶어, 주차장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계속 물건을 가리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더 빠르게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변 물건에 대비해서 내 물건이 몇 등인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고 임대 수요가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쭉 보시면 이쪽에 지금 이제 분리수거하는 곳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실입니다.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누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를 보게 되면 좀 고드름도 있고 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누수 수리비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누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문은 잠겨 있는데 막 거미줄부터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치권은 사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지금 똑같이 그때 왔을 때랑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좀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찰가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누수가 있어서 겁낼 필요 없어요. 결국에 겁내는 게 뭐예요? 아, 누수하면 수리비용 많이 들 것 같은데. 수리비용 얼마나 든지 파악해서 입찰가에서 빼시면 됩니다. 이 수리비용은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을 때
갑자기 1,000만 원 드는 거 아니야? 1억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때가 이제 불안한 거지. 사실상 얼마 정도 든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입찰가에서 반영을 하고 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1층이 지금 이렇게 누수가 이쁘게 있거든요. 눈꽃이 피었어요. 눈꽃이 지금도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런 눈꽃이 있을 때 오히려 남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완전 문제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게 되면 1층에 104호까지 있고요, 2층 104호, 3층 104호, 4층 104호입니다. 그래서 우편만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16개 호실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1층 상가 2개로 나눠진 것까지 포함돼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지금 잠겨 있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여기 401호, 그 다음에 403호,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지금 잠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좀 공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명도할 때도 수월하게 명도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외부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좀 하얗게 좀 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누수가 의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내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습한 냄새가 확 났어요. 싹 봤더니 여기에 아주 이쁜 고드름 형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금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외부 쪽에 좀 누수 흔적들도 있었고, 상가 쪽에도 누수 흔적들이 있었고, 지금 1층에도 지금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떨어지니까 바닥이 어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겨울 되면 어떻게 되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쌓이진 않지만 지금 누수가 있다. 오히려 조금 탐나는데요? 이런 누수들이야 좀 귀엽지 않나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수를 워낙 심한 것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는 일단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1층에 상가가 하나 있었고, 여기 보면 101호, 102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물 대장으로는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벨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지금 맘 같아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너무 올라가고 싶은데 작동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따로 운행정지라는 스티커는 붙여 있진 않아요. 그러면 승강기 검사를 안 해서 지금 막 이렇게 붙여져 있다라기보다는 전기를 좀 끊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승강기 점검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게 되면 또 결국에는 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고려하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촬영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오늘 이제 승강기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늘 승강기 검사를 한지를 몰랐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배터리도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겠죠. 전 사실 엘리베이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전압이 배터리가 나가서 2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비용을 물어보니까 배터리 하나당 24,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48,000원에 배터리 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 비용이 적은 것 같고요. 좀 비용이 많게 되면 7, 80대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누수 플러스 이 정도의 금액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입찰 전에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타고 가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갈 건데, 경사가 상당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역시나 보일러실이 있네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누수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2층인데요. 여기가 201호, 여기가 이제 202호인데 지금 여기 바닥에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아까 누수된 흔적들이나 라인들을 보게 되면 1호 라인이랑 2호 라인 쪽에서 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 2개 호실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시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203호, 204호가 있습니다. 4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따로 표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봤을 때 공동치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은 원룸으로 되어 있었고 1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치사장이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봤었을 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특별하게 바닥도 그렇고요, 누수에 대한 흔적도 없고요, 타일이 아니고 페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 크랙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301호, 302호, 303호, 304호가 있는데요. 여기도 2층과 마찬가지로 원룸으로 해서
내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특별하게 뭐 바닥도 그렇고요. 위에 천장 같은 경우도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안내문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애초에 지금 공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층에 보면 이쪽 라인에 뭐가 좀 묻어 있거든요. 이쪽에 조금 약간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수가 좀 있네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밑에 계단까지 좀 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만져봤었을 때는 축축하지 않아요. 다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가루가 붙어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축축하게 물이 새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401호, 402호, 403호, 4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원룸으로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특이사항은 없었고 아까 누수 흔적들이 있었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특별히 위에 문제는 없고요. 이쪽 라인에서 살 수 있겠거든요. 이쪽이네요. 여기. 이쪽 라인으로 좀 하얗게 돼 있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쪽 라인이 쭉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 그 틈새로 해서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 라인으로 쭉 하얗게 됐고요. 이 계단도 지금 하얗고요. 반대로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 크랙부터 해가지고 딱 이쪽 라인입니다. 딱 이쪽 라인이 지금 물이 좀 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방수는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얘기했던 라인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쪽 라인에 지금 다 틈이 벌어졌어요. 이쪽에 지금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도 보면 여기도 다 벌어졌죠. 이쪽 라인으로 해서 물이 다 셉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검색이죠. 이쪽 라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물이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수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연결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누수가 생기는 곳이 있으면 그때 따로 누수 탐지를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최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 타경 835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이고요. 정확히는 근린 다중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2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8억 3,8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에 감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과 시세 차이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6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일은 20년도 12월 16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요.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갑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3km 이내에 대전 서구청, 대전 광역시청,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상업지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km 이내에 충남대 대덕 캠퍼스 카이스트 본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월평동 쪽으로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년도 12월 17일 날 대전 원중앙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설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하나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가구주택 권리 분석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초에서 5초 정도 걸릴 거를 다가구주택은 한 20-30초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거의 80에서 90%는요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내가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할 줄 알아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100개라면 80에서 90개 정도는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공동치사장까지 포함하고요. 1층에 사무실까지 포함했을 때 원룸이 14개 호실이고요. 1층에 상가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1층에 상가 하나, 사무실이지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룸 2개 호실, 2층 원룸 4개 호실입니다. 공동치사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룸 4개 호실, 3층 원룸 4개 호실, 4층 원룸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했는데요. 일단 나와 있는 호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호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건을 입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해서 이 정도 임대료 가격이면 임대가
나가는지 파악하고 수익률 분석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한 1000에 45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인데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금액 기준으로 500에 45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총 원룸의 월세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만 원입니다. 원룸과 상가를 총 합쳤을 때 총 보증금은 약 1억 4천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요, 대출이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면 약 7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4,100만 원을 더하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제 인터뷰 초대를 해주셔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대부분 명도 비용은 영원으로 명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명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층에 누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옥상에 있는 이 틈새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견적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체크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뭐 수천만 원이나 수백만 원이 들어갈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도 누수 탐지도 해봐야 되겠지만 생각 외로 이런 누수 같은 부분들이 보면 올해 2월 달에 왔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 공실이 있고 나서부터 뭔가 동파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견적을 받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초기 투자금은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대출 이자 약 7억 5,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5% 계산을 해봤을 때 월 이자는 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5%라고 제가 계산하긴 했는데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들 보면 4.2%, 4.3%, 4.5% 물건도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면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대출 이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세 690만 원에 월 이자 310만 원을 제외하니까요, 순월세는 38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순월세 380만 원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예 뭐 380만 원에서 관리비용 빼고 나면 더 적어지지 않냐, 왜 이렇게 금액을 크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는 직접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월세 시세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관리비를 받고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순월세 소득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이 1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취득세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서 제가 월세만 세팅을 했을 때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1억 4천만 원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1억 2,500만 원 빼기 보증금 1억 4천만 원 하니까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피 1,500만 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내가 똑같은 건물을 받고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바꿔집니다. 내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또 올린다라고 하면 풀피가 되지 않고 무피가 되지도 않고요, 투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월세를 좀 더 낮추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둘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무피나 플러스 피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투자금과 월세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순월세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리 비용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넉넉히 명도까지 1,50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무피까지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실거래가는 대지 60평, 연면적 116평,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25년 7월 달에 11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11억 9천만 원 나누기 대지 면적 60평을 나누게 되면 이 평당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평당 1,973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단순 대입해서 우리 물건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1,973만 원 곱하기 64평을 해보니까요, 약 12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호가 기준이 아니고요. 실거래가 기준, 최대한 우리 물건과 비슷한 물건 기준의 평단가를 우리 물건에 대입을 했을 때 12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13억 정도가 시세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 대비해서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더 높은 상황이고, 이 감정가가 조금 더 낮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대비해서 8억 4천만 원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시세차익을 4억 4천만 원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긴 하지만 수리를 다 하고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무피 정도의 투자에 이자를 제외하고 관리비를 제외하고 순월세 380만 원을 받으면서 약 4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인 거고요.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낙찰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임대차 계약을 한 걸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명도로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대로 임대 세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반 매매보단 다가구 주택 경매에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